자, 교통사고로 이제 부상 정도가 심해서 이제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환자들이 있죠. 이 후유장애에 대한 일실수익 청구 굉장히 중요하죠. 장애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일실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는 받더라도 영구장애로 해가지고 정년 60세까지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영구장애는 인정 못 받아서 한시장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후유장애 진단, 일실수익에 대한 청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후유장애 진단을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신체 부위하고 신체 과목에 따라서 이제 평가 방식, 평가 시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하냐 수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부위에 따라서 상하지 골절이냐 뭐 골반 골절이냐 기타 타 부위 골절이냐에 따라서도 평가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관계없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주치의로 하여금 장애 평가를 요청해서 진단을 발급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장애 평가는 치료엔 수술엔 의사의 진단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장애 평가를 해서 발급할 수 있고, 아무튼 6개월이 지나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예를 들어 신경외과 같은 경우 뭐 뇌손손해 해가지고 뭐 편마비가 왔다든지, 또는 언어 장애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 장애 평가를 합니다. 또는 정신의학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지나야지만이 장애 평가가 합니다. 이처럼 부위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조금 장애 평가 시기가 다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장애 평가에 대한 일실수익액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한 병원의 의사의 진단 발급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병원의 장애 평가 발급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문의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보험회사의 꼼수죠. 보험회사 자문의에 대한 자문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장애가 불인된다든지, 또는 장애가 영구장애 나올 것이 한시장애 나온다든지, 또는 장애율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불이익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늦게 하고 또 일찍 하는 데 대해서만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애가 영구장애가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평가 시기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뭐 절단됐다든지, 또는 어떤 신체 부위 뭐 비장이 절제됐다든지, 또는 콩팥, 신장이 절제됐다든지, 또는 무릎에 있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 가지고 동요가 심하다든지, 자, 이런 명백한, 누가 보더라도 다리가 뭐 단축됐다든지 명백한 확실한 영구장애 대상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시기와 관계없죠. 언제든지 장애 평가를 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영구장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경우에 골절에 있어서 부상 경우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한시장애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과실이 많은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또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장애가 남더라도 한시장애 난다든지, 또 과실 때문에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늦게 장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조기에 장애를 보험회사하고 협상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유리하느냐? 맞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점을 땡겨서 장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험사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영구장애, 한시장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의뢰에서 도움받도록, 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서 피해자의 권익을 찾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장애에 대한 판단 시기,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를 잘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